청산고등학교의 교장 박용호는 제복 단추를 풀어헤치고 거만한 태도로 교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앞에는 낡고해진 교복을 입은 김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농부 김용호가 손에 흙이 묻은 채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다. 교장실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번쩍이는 상패들로 가득했지만 그 공간은 비좁은 듯 답답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 아래 학생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 교장실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김민준 학생,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 발전 기금은 필수 사항입니다. 박 교장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끈적거렸다. 그는 굳이 눈을 들어 민준을 똑바로 보려 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명문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당신 같은 학생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기여도 없이 이 학교의 명예를 누리려 한다면 그건 염치 없는 짓입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주먹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있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입니다.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학생이 열심히 해서 뭘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박 교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낡은 신발과 그의 아버지의 거친 손으로 향했다. 이 학교는 당신의 노력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김민준 학생. 당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의 정책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학기를 끝으로 더 이상 이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겁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꿈은 명문대에 진학하여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청산고등학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용호는 아들의 어깨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다. 교장 선생님,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농사꾼인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아들만큼은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싶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농부 양반께서 얼마나 노력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박 교장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김용호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이 오직 가난의 상징으로만 보였다. 이 학교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돈이 되는 학생들만을 가르칩니다. 명심하십시오. 김민준 학생은 이번 학년이 마지막입니다. 통보인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나가보시죠. 박 교장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무례하게 그들을 내쫓았다. 김용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교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민준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뜨거운 눈물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교장실 문이 닫히자 박용호는 씩 웃었다. 촌뜨기 농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명문학교에 아들을 보내려 들어 주제를 알아야지.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말했다. 김민준 학생의 서류 정리해. 다음 학기부터는 다른 학교로 보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박용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그는 자신이 이 학교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청산고등학교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학교의 명성을 이용하여 부유한 학부모들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을 강요하고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웠다. 또한 그는 학교 부지 일부를 대형 건설 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려 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과 권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영호는 민준을 데리고 학교를 나섰다. 학교 운동장 한편에 세워진 낡은 트럭이 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민준은 트럭에 오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공부를 더 잘했어야 하는데. 김영호는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과 함께 박 교장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아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없어.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걱정 마라. 영호의 말은 민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힘없는 어깨와 고생으로 깊게 파인 손을 바라보며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의 머릿속에는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우, K글로벌 그룹의 창립자이자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남자. 10년 전 김영호는 특수부대 중사로 복무 중이었다. 그는 해외 파병 임무 중 인질로 잡힌 강태우를 구출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작전은 매우 위험했고 많은 대원들이 희생되었다. 영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에서 맨몸으로 강태우를 보호했고 그를 안전하게 탈출시켰다. 영호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강태우는 구출된 후 영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중사님, 저는 당신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명함과 함께 개인 전화번호를 영호에게 건네주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영호는 저녁 후 농부가 되었다. 그는 강태우의 명함을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했지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키우고 싶었고 남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그는 강태우의 약속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호는 낡은 지갑을 뒤져 빛바랜 명함을 꺼냈다. 명함에는 K글로벌 그룹 강태우 회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을 다시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영호는 낙담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강태우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 그는 K글로벌 그룹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진들은 강태우 회장님은 은퇴 후 외부 활동을 일절하지 않으신다며 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영호는 좌절감에 빠졌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낙담한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빠는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영호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록 강태우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강태우에게 직접 찾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태우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세상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K글로벌 그룹 본사로 찾아갔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영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강태우 회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영호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은퇴하셨고 외부인과의 만남은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용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개인적인 용건입니다. 꼭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10년 전 제가 회장님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영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생명의 은인이란요. 회장님께서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경비원을 부르겠습니다. 영호는 분노했지만 폭력을 쓸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상기하며 겨우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K글로벌 그룹 본사 앞에서 강태우 회장을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동안 그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본사 앞에서 기다렸지만 강태우 회장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과연 강태우 회장은 자신의 은혜를 잊은 것일까? 아니면 그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자신 같은 농부는 감히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김영호는 K글로벌 그룹 본사 앞에서 며칠 밤낮을 기다렸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그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그의 낡은 트럭은 주차장 한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본사 로비로 들어가 강태우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매번 냉대와 거절만이 돌아왔다. 그의 은혜는 거대한 기업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저씨,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기다린다고 회장님이 만나주실 리 없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지친 목소리로 영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영호가 안쓰러웠지만 자신의 업무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아니,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우리 민준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회장님이 나를 잊으셨을 리 없어. 그는 강태우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에서 강태우는 영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에게서 흘러나오던 진심 어린 감사의 말. 영호는 그 약속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한편 청산 고등학교에서는 박용호 교장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소문을 교내에 퍼뜨리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부유한 학부모들은 박 교장에게 줄을 섰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선물을 바쳤다. 박 교장은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이고 이 돈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빼돌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이 돈으로 최고급 외제차를 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투자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박 교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학부모가
박 교장의 손을 잡고 아첨했다. 박 교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별 말씀을요. 이 모든 것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입에서는 번지르르한 말들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탐욕만이 가득했다. 그는 학교 부지 일부를 대형 건설 회사인 한성건설에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원래 학생들이 사용할 운동장이었지만 박 교장은 이곳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려 했다. 그는 한성건설의 이사 김상철과 은밀히 접촉하여 이 일을 추진했고 김상철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 김상철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로 박 교장과 손을 잡고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 그는 한성건설의 이사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학교 부지 매각을 강행하려 했다. 그는 박 교장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학교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과 정치계에까지 압력을 가했다. 박 교장, 이번 것만 잘 처리되면 자네도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걸세. 어차피 낡은 운동장, 아파트 지어서 돈 버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겠나. 김상철은 박 교장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교장은 김상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사님, 하지만 학교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김민준이라는 학생의 아버지가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그까진 농부 하나 때문에 일을 망칠 수는 없지.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게. 필요하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도 있어. 김상철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한편 민주는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남아 공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친구들은 민준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박 교장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민준은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오래된 학교 연역 책자를 발견했다. 책자에는 청산고등학교가 설립된 과정과 설립자인 강태우 회장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민준은 강태우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제는 강태우 회장이 자신의 아들 강현우를 추모하기 위해 청산고등학교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현우는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강태우 회장은 아들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설립하고 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민주는 강태우 회장의 진정한 설립 이념을 알게 되자 더욱 충격을 받았다. 박 교장이 학교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강태우 회장의 설립 이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박 교장의 비리를 폭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학교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 교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박 교장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뒤졌다. 그는 학교 발전 기금 횡령 내역, 한성건설과의 불법 계약서, 그리고 박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받은 뇌물 명단 등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 교장이 학교를 사유화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민주는 증거들을 확보한 후 아버지에게 찾아갔다. 영호는 아들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고 놀랐다. 민주는 아버지에게 박 교장의 모든 비리를 설명했다. 영호는 아들의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박 교장의 악행에 분노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들아, 네가 옳다. 우리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괜찮겠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네,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강태우 회장님도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영호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이 찾아낸 증거들을 들고 다시 K글로벌 그룹 본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제보하여 강태우 회장의 이목을 끌 계획이었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영호는 K글로벌 그룹 본사 앞에서 한 여성 기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을 가진 베테랑 기자 이민정이었다. 이민정은 영호의 낡은 트럭과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영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영호는 이민정에게 민준의 사정과 박 교장의 비리, 그리고 강태우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민정은 영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박 교장의 비리에 대한 흥미로운 특종 기사를 감지했다. 또한 강태우 회장과의 인연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큰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10년 전 강태우 회장 구출 작전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고, 그때 김영호라는 용감한 중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김영호 씨,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태우 회장님과의 연락은 제가 돕겠습니다. 이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민준이 찾아낸 증거들을 이민정에게 건넸다. 이민정은 증거들을 검토하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교장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한성건설 김상철 이사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이민정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박 교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영회계 강태우 회장과의 연락을 약속하며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민정 기자는 김영호가 건넨 증거들을 받아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날고해진 서류철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학교 발전기금 횡령 내역, 한성건설과의 불법 계약서, 박영호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받은 뇌물 명단.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특종의 냄새를 직감했다. 동시에 그녀는 김영호의 진실하고 절박한 눈빛에서 그의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영호 교장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이사님,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민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과거에도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다뤄왔기에 이런 거대한 세력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저런 악인이 계속 학교에 남아선 안 됩니다. 이 기자님, 강태우 회장님과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분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민정은 김영호의 굳건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농부 이상의 강인함과 정의감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영호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강태우 회장님과의 연락을 시도하겠습니다. 이민정은 즉시 취재에 착수했다. 그녀는 학교 내부 관계자들을 은밀히 접촉하여 박영호 교장의 비리 행각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또한 한성건설과 박영호 교장 사이에 오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더 찾아냈다. 그녀의 노트북은 밤새도록 불을 밝혔다. 며칠 후 이민정의 기사가 일간지 한 면에 대서특필되었다. 명문청산 고등학교, 교장의 비리 의혹, 학생들의 꿈을 짓밟은 권력 남용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 박영호 교장의 학교 발전 기금 횡령, 한성건설과의 불법 계약, 그리고 학생들을 협박한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고 박영호 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박영호 교장은 기사를 보고 자신의 교장실에서 고성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가득했다. 누가 이 사실을 폭로한 거야. 당장 그 기자를 찾아내. 그리고 김영호 그 농부 자식을 당장 끌고 와.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즉시 한성건설의 김상철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기자님 기사가 났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조심했어야 했는데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박 교장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김상철은 박 교장의 전화에 냉정하게 대답했다. 박 교장, 자네가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군. 이 기사를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갈 걸세. 언론에 압력을 가해서 기사를 내리고 그 기자에게는 합의금을 제시해. 그리고 김영호 그 농부는 적당히 겁을 줘서 입을 막아. 김상철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박 교장은 김상철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지만 이민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박 교장은 결국 김영호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김영호의 농장으로 들이닥쳤다. 김영호 감히 내 놈이 나를 배신해. 나 아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는 걸로 끝날 줄 알았나. 내 농장도 네 아들도 모두 없애버릴 수 있어. 박 교장은 김영호에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영호는 박 교장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굳건한 표정으로 박 교장을 노려봤다. 박영호,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내 아들 민준이의 꿈을 짓밟고 수많은 학생들을 농락한 대가를 말입니다. 박 교장은 영호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영호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그 순간 이민정이 나타났다. 이민정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모든 상황을 촬영했다. 박영호 교장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사적인 감정으로 한 농부를 폭행하려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이민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박 교장은 이민정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황급히 부하들을 이끌고 농장을 떠났다. 김영호는 이민정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김영호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이제 강태우 회장님과의 연락을 시도할 때입니다. 이민정은 K글로벌 그룹의 홍보팀을 통해 강태우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은퇴 후 외부 활동을 일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영호의 사연과 박영호 교장의 비리라는 특종 기사를 통해 강 회장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민정은 강태우 회장에게 자신의 기사 스크랩과 함께 김영호의 사연을 담은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김영호가 10년 전 강태우 회장을 구출했던 영웅적인 이야기와 현재 박영호 교장의 비리로 인해 아들 민준이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상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또한 강태우 회장이 설립한 청산고등학교의 설립 이념이 박 교장에 의해 어떻게 더럽혀지고 있는지도 강조했다. 강태우 회장은 은퇴 후 해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민정 기자가 보낸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영호라는 이름과 자신의 아들 강현우가 설립한 청산고등학교에 대한 언급을 보고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었다. 이메일을 읽는 내내 강태우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김영호, 1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세운 청산고등학교가 박영호라는 악인에 의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함께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 강현우를 잃었던 그날의 고통과 슬픔을 다시금 느꼈다. 강현우는 강태우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K글로벌그룹의 유망한 후계자였다. 그는 총명하고 정의로운 청년으로 아버지의 사업적 수완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물려받았다. 현우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청산고등학교를 설립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강태우 회장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아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청산고등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아들의 꿈을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박영호 같은 악인이 학교를 장악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태우 회장은 이민정의 이메일을 읽은 후 즉시 최 비서에게 연락했다. 최 비서는 강태우 회장의 오른팔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강 회장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최 비서,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민정 기자라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녀가 보낸 모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 청산고등학교의 박영호 교장, 그 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라. 그리고 김영호 씨에게도 연락해서 그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라. 강태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비서는 강태우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놀랐지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강태우 회장의 귀국 준비와 함께 청산고등학교와 박영호 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강태우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바쳐 세운 학교가 박영호 같은 악인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김영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은인을 위해 박영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청산고등학교를 다시금 본래의 이념대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강태우 회장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는 즉시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신속했다. 그는 K글로벌그룹의 막강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청산고등학교와 박영호 교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파헤쳤다. 박영호의 과거 행적, 그의 비자금 내역, 한성건설, 김상철 이사와의 모든 은밀한 거래 기록, 그리고 그가 학교 부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하려 했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최 비서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최 비서는 이민정 기자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민정은 강태우 회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그녀는 박영호의 비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K글로벌 그룹의 협조를 받아 박영호와 김상철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김영호는 강태우 회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아들 민준의 일에 깊이 관여하려 한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강태우 회장에게 감사의 전화를 걸었고 강 회장은 영회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안심시켰다. 김영호 씨, 걱정 마십시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청산고등학교는 내 아들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며칠 후 K글로벌 그룹의 법무팀과 초회 비서가 이민정 기자와 함께 박영호 교장을 만나러 청산고등학교로 찾아갔다. 박영호는 이들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최 비서는 냉철한 표정으로 박영회에게 강태우 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호 교장님, 강태우 회장님께서 당신의 모든 비리 행각을 알고 계십니다. 학교 발전 기금 횡령, 학교 부지 불법 매각 시도, 학생 협박, 그리고 한성건설, 김상철 이사와의 유착 관계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 비서는 노트북을 열어 박영호의 비리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박영호는 스크린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비자금 내역, 김상철 이사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은밀한 계약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게 다 무슨 조작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영호는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민정 기자는 박영호의 발악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박영호 교장님,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당신의 죄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수해야 합니다. 박영호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강태우 회장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조사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강태우 회장이라고 다 되는 줄 아나. 나는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이 있다. 그리고 한성건설의 김상철 이사님은 내 뒤를 봐주고 계신다. 최 비서는 박영호의 말을 비웃었다. 김상철 이사라. 그자도 곧 당신과 같은 신세가 될 겁니다. 강태우 회장님께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연루된 모든 세력을 뿌리 뽑을 작정이십니다. 그 순간 박영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상철 이사였다. 박영호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이사님, 지금 K글로벌 사람들이 제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교장, 미안하지만 자네는 이제 필요 없네. 자네 혼자 감당하게. 나는 이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박영호는 김상철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동맹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안 돼. 안 돼.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최 비서는 경찰에 신고했고 박영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강태우 회장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우, 내 놈도 언젠가 나처럼 될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박영호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그의 비리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청산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박영호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그의 처벌을 요구했다. 강태우 회장은 박영호의 체포 소식을 듣고 최 비서에게 말했다. 최 비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김상철 이사, 그자도 박영호 못지않은 악인이다. 그자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서 세상에 드러내라. 최 비서는 강태우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성건설 김상철 이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상철은 박영호와의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불법적인 이권에 개입하고 횡령을 저지르는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왔다. 최 비서는 김상철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한편 강태우 회장은 청산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갔다. 그는 학교 운동장에 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바라봤다. 학교는 박영호의 비리로 인해 얼룩져 있었지만 학생들의 순수한 눈빛과 교직원들의 열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강태우 회장은 이 학교를 다시 본래의 이념대로 운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우 회장은 청산고등학교에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박영호의 모든 비리 행각과 김상철 이사의 연루 사실을 공개하며 학교의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김영호의 아들 민준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발전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회는 강태우 회장의 단호한 의지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강 회장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태우 회장은 청산고등학교에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학교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박영호와 연루된 모든 비리 세력을 숙청하고 교사진을 재정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우 회장은 김영호를 찾아갔다. 그는 영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민준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영호는 강태우 회장의 배려에 눈물을 글썽겼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민준이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태우 회장은 영호의 손을 잡았다. 김영호 씨,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민준이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민준은 강태우 회장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박영호 교장의 비리로 인해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강태우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훗날 강 회장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우 회장은 김상철 이사에 대한 모든 비리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강태우 회장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상철 이사를 체포하고 그의 모든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했다. 김상철은 박영호와의 유착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비리와 횡령 혐의까지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영호와 김상철이라는 두 악인의 몰락은 마무리되었다. 강태우 회장은 청산고등학교를 단순한 학교가 아닌 진정한 교육의 요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아들 현우의 설립 이념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산고등학교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청산고등학교의 교장 박영호와 한성건설의 이사 김상철이 몰락한 후
강태우 회장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들 강현우의 설립 이념이 더럽혀지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김용호의 아들 민준이 위기에 처했던 상황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는 이제 청산고등학교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했다. K글로벌 그룹의 막대한 지원 아래 청산고등학교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명문 학교로 거듭났다. 학생들은 다시금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학업에 매진했고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민준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했다. 그는 강태우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훗날 강 회장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고 그의 성적은 더욱 향상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꿈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김용호는 아들 민준이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강태우 회장에게 매일같이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강 회장은 영호에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영호는 강태우 회장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곤 했다.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강 회장의 저택으로 보내는 등 그의 작은 성의를 보였다. 강태우 회장은 은퇴 후 조용히 지내던 삶으로 돌아갔지만 청산 고등학교와 김용호 가족에게는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초회 비서를 통해 학교의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한 종종 김용호의 농장을 방문하여 영호와 함께 농사일을 돕거나 민준과 함께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카리스마 대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김용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저희에게 신경 써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영호는 강 회장에게 말했다. 강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김용호 씨,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나의 아들 현우와 같은 꿈을 꾸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산고등학교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바로 박영호의 아들이자 민준의 동급생이었던 박준영이었다. 준영은 아버지의 비리 때문에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찾아왔다. 김민준, 나 때문에 네가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민준이 겪었던 고통을 뒤늦게 깨달았다. 민준은 준영의 사과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준영아,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민준은 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는 준영의 고통을 이해했다. 자신 또한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의 따뜻한 위로에 준영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구속된 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민준은 준영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준영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네가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노력하면 돼. 너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민준의 말에 준영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 나섰다. 준영은 비록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도움으로 어려운 과목들을 극복하고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둘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강태우 회장은 준영의 소식을 듣고 최 비서에게 그를 돕도록 지시했다. 그는 준영에게도 아들 현우의 그림자를 보았다. 죄는 아버지가 지었지만 그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 강 회장은 준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의 재활을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준영은 강태우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고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이민정 기자 역시 청산고등학교의 변화를 계속해서 보도했다. 그녀는 강태우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기사로 담아내며 희망과 감동을 전달했다. 그녀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청산고등학교는 이제 비리의 온상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김민준은 명문대에 진학하여 뛰어난 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K글로벌 그룹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명들을 해냈다. 그는 강태우 회장의 뒤를 이어 K글로벌 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박준영은 민준의 도움으로 방황을 끝내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 나섰다. 그는 예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유명한 예술가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민준과 함께 청산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김용호는 평생 농부로 살았지만 그의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강태우 회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강태우 회장은 영호에게 진정한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강태우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이룩한 K글로벌 그룹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청산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과 자선단체를 지원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교육자이자 박애주의자로서 남은 생을 보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랑과 희망,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위대한 이야기로 기억되었다. 청산고등학교의 운동장에는 강현우와 강태우의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곳, 청산고등학교. 이곳은 강태우 회장의 아들 현우의 꿈이 시작된 곳이자 김영호의 아들 민준이 꿈을 키웠고 박영호의 아들 준영이 새로운 삶을 찾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백발이 성성한 강태우 회장은 청산고등학교 운동장을 거닐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민준과 준영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물론이고 수많은 아이들이 꿈을 잃었을 겁니다. 강태우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다. 민준아,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줄 존재들이야. 그들은
함께 청산 고등학교를 바라봤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증거였다. 강태우 회장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삶은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다.